네, 안녕하세요. 이엠트럭입니다. 오늘은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, 국토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중고차 개정 법안이 발효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확정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. 국토부에서 요청한 그 자료들이,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중고차 가격 총액 표시제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내용은 지금 뭐냐? 차량이 매매 상사에 저희한테도 지금 현재 문의를 하게 되면은 차량 가격, 거기다 부가세, 매도비 이렇게 별도로 하고, 뭐 알선 수수료 받는 이런 승용차 업체 같은 경우는 알선 수수료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, 보통의 그 화물차는 알선 수수료는 사실상 받지 않습니다. 총 차량가에 이게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, 이제는 그 모든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을 인터넷 시장에다가 정확하게 표기를 해라 라는 뜻에서 시행이 나올 텐데, 지금 뭐 국토부 얘기로 따르면은 내년 초반 1, 2월 달 정도에 이 총액 표시제는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. 더 이상 뭐 구구절절 뭐가 어떻게 됐다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인터넷상에 저희 사이트 이엠트럭 사이트에 보시면은 총액이 표시가 될 겁니다. 화물차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긴 하죠. 부가세가 일단은 환급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항 비용은 뭐 본인 생각에 빼셔도 되고, 어쨌든 발행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니까 발행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. 그 부분을 꼭 알면 되고요. 두 번째가 성능점검 상태 책임 강화, 성능보험료 구조 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, 사실상 이거는 화물차에서는 해당이 조금 덜 됩니다.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, 화물차는요, 저희도 성능 보증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성능보험사에서 화물차는 들어주질 않습니다. 그 어느 곳에서도 화물차는 성능보험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옛날서부터 저희도 들고 싶은데 안 들어주니까, 들어준다고 해도 굉장히 비싼 금액을 받습니다. 성능보증보험이라는 게 30일 또는 2,000km예요. 화물차하고는 솔직히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되더라도 뭐 좀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, 승용차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화물차에도 편입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요거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. 세 번째, 타인의 차량을 광고를 금지한다. 이엠트럭 사이트에 보시면은 제 차도 남이 팔고 남의 차도 제가 알선을 할 수가 있는데, 그거를 아예 판매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알선은 알선답게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차량이다라고 해서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, 그거는 아마 요것도 승용차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허위 매물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을 때, 계약이 된 차량은 있어도 허위 매물 차량은 솔직히 화물차에서는 거의 없거든요. 허위 매물은 요 사항은 승용차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, 혹시라도 화물차가 만약에 어떤 타상사에서 허위 매물을 만약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엠트럭한테 연락 주십시오. 조치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제일 중요한 건데, 판매자한테 AS를 굉장히 그 책임을 강화시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. 인터넷상에서 뭐 승용차 딜러분도 말씀하신 것들도 많고, 굉장히 큰 유튜버 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많은데,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하래. 차값의 30% 또는 300만 원 이상입니다. 별도가 아니라 둘 다 해당이 됐을 경우. 그러면은 만약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더라도 15년식 액션트 카고가 있고, 여기 지금 보시면 카니아 이렇게 있는데, 얘네들이 지금 아무리 못해도 예를 들면은 최소 화물차에다가 적용시키기가 이 법안은 참 애매할 것 같아요. 이 차 같은 경우도 1억이 넘는 차량이고 21년식에 70만 킬로를 주행해도 1억이 넘는 차량인데 30% 또는 300만 원이잖아요. 300만 원 이상 수리비는 나올 수 있다고 쳐도 30%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제 해당되는 차종들은 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2년식의 노부스 차량이거든요. 12년식의 노부스 차량인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판매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1,000만 원대에 수리비가 300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. 근데 이게 좀 더 디테일한 시행명령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국토부에서 내려오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정리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 여쭤보신다라고 하면은 수리비 최대로 얼마큼 나와봤냐라고 하면은 저는 1,700만 원까지 나와봤습니다. 엔진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1,700만 원까지 최대 나와본 적이 있고, 그냥 올 초입니다. 그 차량은
수입차고 올 초기 때문에 1,700만 원이 나온 차량이 있고요. 미션 수리 얼마 전에 심지어 22년 더 센 차량이었는데 ZF 오토 미션이 들어간 4톤 더 센에 들어가는 미션이 대차로 받아온 차량인데 그 차량이 미션이 내렸습니다. 78,000km. 3단에서 4단 변속이 안 돼서 그 미션을 내려서 총 수리비가 400만 원이 나왔어요. AS는 솔직히 제가 AS 영상을 안 찍는데 왜 안 찍냐면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. 다 처리해드리고 있어요. 이거 나 AS 처리해줬다, 이거 AS 처리해줬다, 손님한테 뭐 이거 내가 AS 해줬으니까 막 뭐 해달라, 영상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드렸고요. 그 외에 소모품류도 저는 AS를 웬만하면 지금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. 단 너무 심하면 저도 답이 없습니다. 요청하실 때 서로 사장님 짜증나는 거 아십니다. 뭐 차 사고 얼마 안 됐는데 뭐 이것도 안 된다, 저거 안 된다, 짜증나셔서 짜증내는 말투로 말씀해 주실 수는 있어도 그래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얘기해 주시면은 좋게 보답이 되니까 그런 것만 좀만 협의해서 하시면은 AS는 어쨌든 간에 기본 사양으로 EM트럭에서는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줬다고 해서 뭐 어깨 이렇게 뽕 들어 그러지 않고요. 늘 지금 하던 대로 계속 쭉 할 거니까요. 트럭 필요하신 분들이나 영업용 로봇 필요하신 분들은 EM트럭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